자, 일반각부터 가봅시다. 자, 우선 시초선과 동경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각을 나타낼 때는 직선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 반직선이. 그래서 OX 반직선, OP 반직선이 이제 각을 나타내는 두 반직선이라고 하면, 각의 정의는 이제 고정된 반직선 OX에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이 각의 이 크기를 각이라고 정의를 하잖아. 그때 그 시작하는 이 반직선 이름이 시초선이고, 이 움직임을 완료한 이 반직선이 동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각은 방향이 있는데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4사분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로 양의 방향이고, 그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그래서 각에도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줘서 각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30도라는 각을 표현을 할 때 시초선 OX 반직선을 기준으로 이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하면 3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과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같죠. 390도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360도가 한 바퀴니까 한 바퀴 가고 나서 다시 30도 더 간 거니까 동경이 똑같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해볼까? 자,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330도를 간 각이 바로 또 동경 OY가 되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시초선까지 왔으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30도만큼 덜 온 거니까 마이너스 330도인데, 이렇게 동경은 반직선 OI 하나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아. 30도, 390도, 또 360도 더하면 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60도를 계속 더하면 끝없이 나오겠지. 이런 모든 각을 다 표현하는 게 이 동경 OY의 일반각이라고 하고, 그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0도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은, 360도는 0도를 표현하니까 360도보다 작은 요 알파 각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은 정수를 더해주면 돼. 390도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30도를 더한 거고, 마이너스 330도는 360도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30도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정수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두고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한 거야?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30도로 표현을 한 거지. 따라서 그 n 자리를 정수 n이라고 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하면 이 동경 OI가 나타내는 모든 각이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 동경 OP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각. 일반각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각 있죠? 0도에서 360도 사이 그 각. 그 각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만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로 나타내시오. 알파는 0도 이상 360도 미만. 자, 그럼 680도는 360도를 빼주면 320도죠.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20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이너스 520도는 여기에 360도를 두 번 더해야겠죠. 720도를 더해주면 20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0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각의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일단 이 알파부터 찾는 거예요. 0 이상 360도 미만의 알파를 먼저 찾고 거기에 360도 곱하기 n을 곱해주면 된다. 우리가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4개로 평면을 4개의 면으로 나눴잖아. 이게 4분면인데, 그럼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몇 사분면 각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0도에서 90도 사이인데 0도에서 90도 말고도 뭐 360을 더한 각 또는 360도를 뺀 각도 모두 얘기해야 되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그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사분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면 되지. 자, 그럼 2사분면 위에 있는 각은 이런 동경들이 나타내는 각인데 2사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2사분면 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각의 일반각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면 되고 3사분면 위에 있는 이런 각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데 거기에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주면 되겠지. 4사분면은 이런 각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데 걔네들의 일반각. 자, 여기 등호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자,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 위에 있고요. 얘가 18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지 얘는 x축 위에 있고 27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 위에 있고 0도 또는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x축 위에 있어. 축 위에 있는 각은 어느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는 다 빼줘야 돼. 네, 그래서 일반 각으로 나타낸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2번 풀어볼게요.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360도를 빼주면 50도죠. 그러면 이 50도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제 1사분면 위에 각이죠. 자, 마이너스 870도는 얼마를 더해야 돼? 760도를 더해도 여전히 음수죠. 그럼 720도에 360도의 배수 중에서 3배 1080도를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360도 미만의 각이 나오겠지. 1080도를 더해보면 210도네요. 자, 210도는 여기가 180도니까 여기가 270도죠. 210도는 30도만큼 더 감각이네. 요거 이게 210도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의 각이다.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유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 이해부터 해봅시다. OP 동경이랑 OQ 동경이 각의 크기 알파랑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할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자, 1번에 있죠? 자, 요 OP랑 OQ가 나타내는 각이 동경이 일치해. 이러면 알파 각이 여기서는 이렇게 한 바퀴 더 굴렸는데 한 바퀴 더 굴렸는지 거꾸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건 결국 이 OP가 나타내는 각과 OQ가 나타내는 각을 뺐을 때, 즉 알파 각에서 베타 각을 빼면 이게 몇 도 나와? 그냥 쉽게 얘기해서 0도 나오죠. 근데 그 0도의 일반각 표현을 해주면 되고 0도는 더 하나 많으니까 그래서 두 각을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다. 이게 일치할 조건이지. 0도의 일반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면 빼면 0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0도의 일반각 나타내면 되고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림 잘 나왔죠? 자, OP가 나타내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어.
그리고 방향은 반대야. 이러면 여기 더 많은 각, 이제 OP가 나타내는 동경, 이 각, 알파각에서 OQ가 나타내는 이 각, 베타각을 빼면 몇 도 나와요? 180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각을 뺀 게 180도의 일반각이 되는 거지. 180도만 되는 게 아니고 180도에서 360도를 더한 540도여도 이런 위치관계를 갖잖아. 그래서 180도의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래. OP가 나타내는 동경, OQ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게 X축 기준으로 대칭이라면 OP가 나타내는 요 알파각에서 이 베타각, 이번에는 이걸 뭐하면? 더하면. 자, 이 크기랑 어떻게 써? 같겠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결국 한 바퀴가 돼서 360도가 되거든. 따라서 알파랑 베타 두 각을 더한 게 360도의 일반각이다. 360도도 결국 0도니까 0도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요 알파가 요 크기랑 절대값이 여기도 같겠죠. 절대값이.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이면 알파각과 베타각을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근데 그 180도의 일반각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180도의 일반각.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는 X에 대해서 지금 OP와 OQ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대칭이면 알파가 나타내는 각, 요각, 베타가 나타내는 각, 요각인데 이 각이랑 이 각이 대칭이겠죠. 각이 같겠죠. 따라서 이 각을 이쪽으로 옮겨서 결국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나오겠지. 따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90도의 일반각. 그래서 이 5가지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정리를 해두는데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일치한다 그러면 두 각을 뺐을 때가 0도 나올 테니까 0도의 일반각.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뺐을 때 180도가 나오니까 180도의 일반각. 이 그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줘야 돼. 그 다음에 3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더하는 게 한 바퀴 360도의 일반각.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더한 게 180도의 일반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더한 게 90도의 일반각.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세타가 2사분면 위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자, 세타가 2사분면 위의 각이래. 자, 2사분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2사분면이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죠. 근데 90도와 1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도 곱하기 n을 더해준 게 이 세타의 일반각이 되는 거야. 2사분면 각일 때. 그때 3분의 세타는 다 3으로 나누니까 얘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 크고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직접 구해봐야지. 자, 여기서 n은 정수니까 n이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 n이 0이면 세타는 30도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60도보다 작죠. 그러면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은 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때는 제 1사분면 위에 각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1을 더하면 120도에 30도 더하니까 150도보다 크고 120에 60 더하니까 180도보다 작은 각 되겠네요. 150도는 180에 30도 덜 간 거. 여기 각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야? 이제
2사분면 위에 가게 되겠지. 지금 여기 등호 없으니까 여기 180도보다 작은 거야.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240이니까 270도보다 크고 240에 60도 하니까 300도보다는 작다. 그래서 270도 얘보다는 크고 여기서 30도 더 간 일각보다는 작다. 여기 가게 되겠지. 그럼 이때는 제 4사분면 위에 가게 되겠죠. n이 3일 때는 360도 더하기 30도 360도 더하기 60도니까 결국 30도랑 60도 사이. 즉 아까 처음이랑 또 똑같이 반복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를 돈다는 거지.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제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위에 각이다. 정리되겠죠?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두 동경을 뭐 했을 때? 뺐을 때 몇 도 나와야 돼? 0도, 즉 0도의 일반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4세타가 더 크니까 4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가 360도 곱하기 n이다. 0도의 일반각이다. 그럼 여기서 3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고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n은 정수니까 모든 정수가 들어갈 때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세타의 각의 크기, 범위를 줬죠. 몇 사분면 위에 각이래? 3사분면 위에 각이래. 그럼 n이 얼마일 땐가요? n에 2 대입하면 세타는 240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세타는 24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각을 우리가 60분법으로만 몇 도, 1도, 2도, 3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제는 실수로 나타낼 거야, 각을.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좌표 평면에 그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함수도 그릴 수 있으니까 결국 각을 실수로 바꾸는데 그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자, 호도법은 이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정의하는 거야. 단위는 라디안인데 1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인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바로 1라디안이야. 근데 보통 단위는 생략해서 이때 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보통 한 57점 몇 도 정도 나오거든. 이 각의 크기가 이제 1이야. 그래서 이걸 1로 삼았을 때 180도를 해보면 이게 60도 좀 안 되는 각이라 3번 들어가고 좀 남거든.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180도랑 이게 3보다 조금 더 커서 3.141592 하고 나가는 파이랑 같아져. 그래서 180도가 바로 실수로 나타내면 파이가 돼. 180도가 파이가 돼요. 180도와 파이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180도랑 파이랑 같은 거니까 얘가 바로 1이 되는 거죠. 단위 생략, 라디안은 잘 안 써요. 그냥 1이야, 1. 자, 180, 그리고 180도가 파이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거 가지고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라디안, 실수로 나와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관계를 기억하자. 180도와 파이는 같은 거라서 1이에요, 1. 그래서 결국 60분법을 이제 호도법으로, 실수로 나타낼 거야. 자, 60분법이랑 호도법. 호도법은 실수로 나타낸 거야, 각을.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건 아예 외워버려야 되는데 0도는 0이고요.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이 정도는 꼭 암기사항이야. 특히 요거 3개. 자, 30도는 180도를 뭘로 나눠야? 6으로 나눠야 30도죠?
따라서 얘가 파이니까 6분의 파이. 45도는 180도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60도가 3분의 파이. 이거 세 개 꼭 외우고. 자, 180도의 절반 90도, 180도가 파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삼각함수 단원에서도 특수각 위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좀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60도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외워놓으면 거기에 2배에서 3분의 2파이 되겠죠? 얘는 45도 3배,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3개, 4개, 5개, 6개. 요거는 꼭 외워줘야 돼요.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45도는 4가 보이니까 4분의 파이. 60도랑 30도는 거꾸로.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라도 꼭 다 외워놔야 돼. 자, 그러면 60분법으로 나온 건 호도법으로. 자, 15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파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파이는 180도랑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도를 없애야 되니까 180도로 나누고 180도랑 같은 파이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도도 없어지고 0도 없어지고 약분하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315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도로 나누고 파이를 곱하면 도도 없어지고 호도법으로 바뀌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3분의 8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 대신 180도를 넣어주고 480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분의 11 파이는 180도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예요. 자,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얘기야. R세타. 자, 호의 길이가 왜 R세타인지 보면 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여기 원의 전체 둘레. 이 B는 중심각 세타랑 전체 중심각 360도 2파이랑 같겠죠? 라디안으로 나타나니까 2파이. 그러면 L은 R세타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 이제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곱한다. R세타. 자, 그 다음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부채꼴의 넓이 S랑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이거랑 중심각 세타 대 전체 중심각 2파이 360도 파이가 180도니까 요거랑 같겠죠. 그래서 2파이 S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고 S는 2파이로 나누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앞에서 R 세타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2분의 1 R L로 바뀌겠지. 그래서 넓이는 이 두 개 다 외워줘야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부채꼴 넓이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자, 확인 3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인 부채꼴에 대해서 첫 번째 부채꼴 호의 길이는 R세타. 그래서 3과 6분의 파이를 곱하면 2분의 파이가 부채꼴 호의 길이. 그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2분의 1 9 6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넓이 되겠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의 넓이 공식 두 개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었고 2분의 1 rl도 있었고,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반지름을 찾아야겠네요. 자, 호의 길이 L은 R 세타거든. 근데 얘가 파이고 세타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6이라는 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로 가면 L이 파이니까 3파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둘레가 20이야. 부채꼴의 둘레는 여기 호의 길이에 반지름을 다 더한 게 둘레잖아. 이 부채꼴의 둘레는 2R 플러스 L인데 얘가 2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자, 넓이는 2분의 1 R L이고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자, 문자가 두 개일 때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L은 20-2R로 바꿔줘서 2분의 1 R L 대신에 20-2R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R이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이고, 이 넓이에 대한 식이 2차식으로 나왔죠. 이 2차식이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 R값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즉 반지름이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를 갖죠. 그때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 구하시오. 그럼 반지름은 5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서 구하면 되겠지. 반지름이 5일 때 호의 길이는 20 빼기 10이니까 호의 길이가 10이거든.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바로 어떻게 구하냐면 R세타로 구했죠. R은 5잖아. 그럼 그때 중심각은 얼마다? 2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건 이제 각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게 바꿨잖아. 자, 삼각함수는 여기서 할게요. 반지름이 R인 원, 그리고 세타라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동경이랑 이 원의 교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 해가지고 x, y라고 하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라고 하는 건 이 반지름 있죠? 반지름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결국 반지름과 x좌표, y좌표 요거 가지고 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가 바로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근데 그 정의가 뭐다? r분의 y좌표, 사인 값, r분의 x좌표, 코사인 값,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 값.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외워야겠죠? 자, 나중에는 결국 반지름을 1로 만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반지름이 1일 때는 y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고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돼요. 탄젠트는 변함없겠지. 여기까지. 요건 정의니까 왜 그렇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반지름과 x좌표, y좌표로 값을 구한다. 자, 그러면 하나 해보자.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다.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는 이 점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이런 원이었겠죠? 이 원의 중심이 5인 이 원의 교점이 P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일 때 이 각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자,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잖아. 이 길이는 여기 피타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5니까 여기 길이는 13이다. 그래서 13분의 y좌표,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5가 사인 값이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13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12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했지. 자, 그럼 삼각함수 값에 부호가 있을 텐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사인은 r분의 y좌표고요. 코사인 값은 r분의 x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인데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 따라서 y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이 y좌표가 양수니까 사인 값 양수 나오고요. 이쪽에서 음수 나오겠지. 그래서 사인 값의 부호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부호는 반지름은 양수니까 x좌표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도 바뀌겠죠. 그래서 x좌표가 양수인 쪽이 코사인도 양수고, 1사분면, 4사분면, 2,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겠지. 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같은 데서 플러스가 나오고,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따로 외우는 것보다 요거 한 가지로 외워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양수인 애들만 얘기하는 거야.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야. 전부 다 양수. 그래서 올. 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여긴 사인만.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라서 탄젠트만.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니까 코사인만 써놔서 이렇게 외워요. 얼싸안고. 올, 여기는 사인, 아는 탄젠트, 코 이렇게 얼싸안고. 그래서 양수인 것만 써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코사인의 2사분면, 각이 2사분면 각인데 코사인 값의 부호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 2사분면에서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야. 1, 3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각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인지. 자, 1번. 사인은 음수래요. 사인은 음수? 사인이 음수려면 y좌표가 음수여야 되고, 코사인이 음수려면 x좌표가 음수여야 되지.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건 3, 4분면.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값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잖아.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부호가 반대인 건 2, 4분면.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죠. 여기선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죠. 그래서 2, 4분면, 4, 4분면. 자, 세타가 6분의 11파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자, 결국 이거는 뒤에 가면 뭐 이제 각변화 공식이라고 해서 달리 구하는 걸 배울 텐데 여기서는 정의 입각해서 풀어볼게요. 6분의 11파이는 몇 도냐면 얘가 2파이보다 6분의 파이만큼 빠진, 그러니까 2파이는 360도인데 그거보다도 6분의 파이 30도만큼 작은 각이니까, 자, 이럴 때 반지름이 1인 이 원이랑 만나는 요 점에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찾아보자. 자, 얘가 특수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러면 1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2분의 1.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이 세타의 사인 값은 이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이 세타의 사인 값은 반지름 우리 1로 잡았으니까 그냥 y좌표가 사인 값 될 거고, 코사인 값은 원래 r분의 x좌표지만 r을 우리가 1로 잡았으니까 2분의 루트 3 될 거고요.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 2를 곱해주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세타가 2, 4분면 위의 각이고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구하는데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3이면 이 b가 5대 3. 그럼 여기 피타로 4라고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세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의 절대값은 나와. 절대값. 완벽한 값은 아니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5분의 4죠. 절대값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지. 자, 근데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그럼 얼싸안고에서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은 5분의 4지만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되고, 탄젠트 세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절대값은 여기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찾아주는 게 좀 빠르고 쉽죠? 요거 가지고 절대값 먼저 구한 다음에 부호 생각해서 마지막에 답 내주면 돼요.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건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한 건 0보다 작을 때 세타는 몇 사분면 위의 각인지 구하시오 그랬어. 자, 얼싸탄코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두 개 부호가 같다는 거지.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라서 여기서 부호 같고,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라서 여기서 또 부호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1, 3, 4분면이겠죠. 자, 근데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곱해서 0보다 작대.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부호가 반대인 건 여긴 탄젠트까지 양수니까 아니고 여기겠죠.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3, 4분면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삼각함수 관계 아주 중요한 건데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잖아요. 근데 r분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r분의 y좌표가 사인 값인데 이게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싸다.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좌표 코사인분의 y좌표 사인.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어떤 각을 나타내는 이 동경이랑 교점을 했죠. x좌표, y좌표라고 할 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이 길이는 x, 이 길이는 y가 돼서 이 삼각형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1의 제곱이라는 피타를 이용해서 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x좌표가 곧 코사인 값이고 y좌표는 사인 값이니까 식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각이 같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중요한 두 번째 식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안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제곱을 세타랑 코사인 사이에 써줘요. 이러면 각을 제곱한 거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문제 풀어보자. 자, 세타가 2, 4분면 위의 각이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건데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지만 절대값은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길이로만 표현을 해주면 일단 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의 절대값은 나와요. 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3분의 4.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세타가 이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야. 따라서 얘는 양수고 탄젠트랑 코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부호까지 따져줘야 값이 완벽하게 끝난 거고. 그 다음 확인 2번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제곱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라는 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2로 나누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까지 나오겠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분모를 곱하면 합차로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사인 세타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자,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 여기가 없어지고요. 분자는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항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꿀 수 있어? 항상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약분하면 사인 세타분의 2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넣어볼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래서 분모 문제에 똑같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쪽은 코사인 세타 하나 없어지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분모는 얼마니까? 1이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세타가 2, 4분면 위에 각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2일 때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먼저 이 식에서 양변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즉 3 사인 세타가 1이다.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라는 식을 찾았지. 그럼 사인 세타 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할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3분의 1이니까 피타 쓰면 여기가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일단 절대값은 3분의 2 루트인데 2, 4분면 위에 각이니까 사인만 양수거든. 즉 코사인은 음수 나와야 돼.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에 역수를 빼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곱해서 통분해주면 6루트 2로 통분하자. 마이너스 8 플러스 9 6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루트 2 곱해서 유리화까지 해주면 1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다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일 때 다음 시계값 구하시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건 어디서 하냐면 쌓고 제곱해야 나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한 걸 제곱해야 나와요. 제곱하면 5분의 루트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5, 즉 5분의 1이지.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1이다. 자, 근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한 건 항상 1이라고 했으니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마지막으로 2로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2까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곱셈 공식이죠. 제곱관계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곱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구했죠. 제곱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곱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5분의 9가 나오지.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제곱한 게 5분의 9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풀마 루트 5분의 9, 즉 풀마 루트 5분의 3인데 세타가 몇 사분면 위에 각이래? 4사분면 위에 각이래. 4사분면 위에 있는 각은 코사인 양수, 사인은 음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니까 루트 5 곱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최종 답이 되겠죠.